안녕하세요. 8월 31일, 어느새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생방송 투데이 박민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규입니다. 길고 길었던 8월도 이제 어느새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9월인 만큼 9월에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8월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참 8월을 돌이켜보면 이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 거의 50일간 이어졌는데 많은 피해를 남겼죠. 그리고 8월 들어서 다시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네, 이 재확산 이후에 선별진료소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김해 선별진료소를 조금 전 1시간 전에 류성현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 선별진료소인 김해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5시 기준 부산이 1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296명, 그리고 경남은 3명이 추가가 되어서 237명입니다. 정말 1차 유행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긴 하나 아직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시게 되면 레벨 D라고 하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방역에 신경 쓴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덥기도 하고 정말 그 앞이 보이질 않는,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주 무더운 여름날 파카를 입고 목욕탕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어떤 고생들을 해주고 계시는지 우리 방역당국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해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검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했는데 최근에 그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0에서 140건,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사실 이 검사라는 것이 누구나 언제든지 무증상자도 이곳에 오셔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는 저희들 또 역학조사관의 그 판단하에 접촉이 되었다, 밀집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분만 검사를 하지, 일반 분들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진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전달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국가가 그렇고 특히 김해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방역 당국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모든 분들의 동참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요청드리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나 솔선수범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손도 잘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입고 있는 이 레벨 D라는 방호복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벗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앞에 보시게 되면 지금 또 한 분이,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보건소 간호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입어보니까 첫 번째는 숨이 쉬어지질 않고, 두 번째는 이 방호 고글에 습기가 차서 땀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따가운 상황이기도 하고, 바람 한 점 없는 이 방호복을 입고 계시면 힘드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한낮 땡볕에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적셔지긴 하고,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도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또 저희가 물 마시려고 마스크를 함부로 벗었다가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물을 거의 먹지 못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는 이제 잠깐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바로 복귀해서 다시 방호복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벗는 것도 일이겠네요. 고군분투해주고 계시는 의료인이 계시기에 그나마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대표해서 동료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 말씀 전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다들 열심히 코로나19랑 싸운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땀을 더 흘려가지고 1초라도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으면은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 다들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서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유승현이었습니다. 네, 아유, 성현 씨가 직접 입어보니까 정말 너무 덥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 기사 사진들을 봐도 무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탈진한 의료진들의 모습 저희가 찾아볼 수 있죠. 정말 이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보태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잘 지키고 손 잘 씻고 이렇게 예방하는 길밖에 없겠죠.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라고 하니까요. 모두가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방송 투데이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테마 맛집에서는요, 이 추억 속의 맛을 좀 재현해보는 맛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추억의 맛들이 등장할지 지금 함께 보시죠. 과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 그 시절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 옛날의 맛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테마 맛집에서는 지금은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식들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테마 맛집의 시간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철양 이바구길에 들어서자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오늘 이곳에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곳이 있다던데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니는 뭐 잡수러 오셨어요? 도시락 물어. 옛날 생각하고 도시락 물어. 옛날 도시락 물어. 직접 싸운 도시락을 난로에 데워 함께 먹던 1970년대 초등학교의 모습. 등굣길 흔들리는 가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김치국물. 그 김치국물에 젖은 교과서. 모든 게 다 추억이었던 그때인데요. 양은 도시락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소소한 반찬들. 한가득 밥을 넣고 김치, 멸치, 햄, 노릇노릇 계란 후라이, 고소한 냄새 풍기는 참기름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구수한 시락국 한 사발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또 도시락은 흔들어 저 야채 맛 알겠습니까? 다닐 때 우리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불에 도시락 올려놓고. 우리는 흔들지 몰라. 우리 아들네들이 흔들어 먹지. 이거는 뭐 도시락 세대 아니어도 다 공감하는 그 맛이죠. 저도 음식점 가서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는 거. 이제 옛날 그 해상이 되는 거지. 예, 예. 아, 맛도 최고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이 가격 가지고 뭐 시내 나가 먹을 수 있으면 또 돼. 여기서는 동구동이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에서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누구보다도 일에 열정적인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즐거워요. 즐거워. 왜 즐거우세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그냥 여기 오면 그냥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 나이 들어가고 용돈도 벌고 예,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다 좋지. 이곳을 찾아오느니 이곳을 지키느니 모두가 그때를 기억하며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 남구에 위치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이곳은 파는 메뉴도 색다릅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가게가? 64년. 64년. 와, 64년이요? 1인분에 100원 할 때였다. 와. 100원. 100원, 200원 이랬다.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는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닭곱창 전골 되시겠습니다. 오, 닭곱창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 전골. 음식을?
그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내장 닭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코가 찍어가 팔고 그랬다. 그게 또 이제 이 별미가 음식은 되네요. 말 그대로 닭의 내장을 사용한 전골인데요. 염통, 똥집, 간, 긴 내장, 닭의 여러 특수 내장 부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부었거든요. 이게 비법 소스예요. 예예. 예, 엄마가 딱 만들어놨는 비법 소스. 뭐 들어가는지는 뭐 알 수 있습니까? 기본은 이제 뭐 고추장, 간장, 설탕, 깨소금, 다진 마늘 뭐 이런 거. 그 외에는 이제 엄마 비법이고. 닭 내장에 비법 양념을 넣어주고요. 갖은 야채도 함께 넣어주는데요. 닭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 소주도 살짝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방아는 먹는 사람은 이어주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넣어줍니다. 특유의 향이 일품인 방아잎은 닭곱창과 잘 어우러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썰어 넣으면 칼칼함과 시원함이 배가 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의 신세계입니다. 닭곱창 너무 궁금한데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속으로 직행하기 바쁜데요. 닭곱창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얼큰한 국물이 만들어내는 감동. 지금 한두 번 먹어본 음식 아니신데 이게. 이게 제가 먹은 지는 한 30년, 35년 되고요. 여기는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먹어보시면 맛이 좀 어떻습니까? 맛이 이 담백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자꾸 땡기는 맛. 이거 마서 먹는 건 처음인데 마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도 약간 레트로 감성이 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소주를 부르는 맛 너무 맛있고 근데 야채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요. 오늘 많이 먹고 갈 거예요. 6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음식이 진짜 장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그만둘까도 몇 번씩 중간중간 생각했는데 그래도 멀리서 저희 집에는 많이 찾아오니까 멀리 있는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참 그만두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만든 이 닭곱창 전골은 그 세월만큼이나 깊은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장마차가 즐비한 이곳엔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요즘에 연탄구이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또 걷다가 왔어요. 동생들이랑 가다가 연탄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랑 그냥 자주 오는 단골집. 메뉴가 뭐 파는 거예요? 메뉴 꼼장어 도 팔고 장어도 팔고 문어도 팔고 뭐 닭갈비 등등 뭐 여러 가지 팔아요. 다 파네요 그냥. 예. 야, 장어에 문어에 닭갈비에 종류가 진짜 많네요. 예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볼 수 있었던 연탄구이. 지금은 보기 힘든 조리 방식인데요. 아직도 그 연탄으로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음식이 첫째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니까 물론 양념도 맛있어야 되지만 연탄불에다가 하면 가스불보다는 맛있으니까. 불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닭갈비 연탄구이 바로 침샘을 자극합니다. 이야, 저 불맛 제대로겠어요. 곧이어 살아있는 먹장어 조리가 시작됐는데요. 협소한 공간에서 거침없이 칼질을 이어가는 사장님. 이곳은 모든 것이 다 옛날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야. 연탄에 구워지는 각종 재료는 투박하지만 사장님의 썬맛이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소홀하게 하는 법이 없으셨는데요. 오늘 양념 하시고 한 번 더 구우시네요. 그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양념이 재여갖고 맛있는 거야. 분량 가득 머금은 양념 먹장어의 유호. 이렇게 하시 연탄으로 안 힘드세요? 힘은 좀 들어도 내가 조금 힘드는 게 낫지. 손님들 해드리고 맛없다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고 가라고. 이야, 이 연탄에 구운 먹장어. 이거는 반칙 아닌가요? 저 이렇게 어떻게 해? 아니 근데 화면만으로도 진짜 그 불향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체 어디서 연탄구이를 맛보겠습니까? 사진으로 인증샷 하나 남겨두고요. 일제히 젓가락질 개시. 입안에 넣자마자 풍겨오는 강렬한 불향. 여기에 야무지게 쌈까지 싸서 한 입 가득 넣어주는데요. 분위기, 맛, 추억 이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니까 그 아버지랑 옛날에 그 술 배울 때 그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네, 좋습니다. 확실히 그 분위기도 좋고 아버지랑 한 번 더 와봤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탄구이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위기에 나가실 거예요? 내가 능력이 닿는 한까지는 그냥 연탄불로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해야죠. 이곳은 연탄구이와 함께 추억도 삼킬 수 있는 곳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그때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과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테마 맛집에서 소개해드린 음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경험해본 세대는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 완벽하게 체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시절 세대는 아니지만 마치 옛날처럼 돌아간 것 같은 시간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추억 속 맛집에 젊은 손님들이 많은 것도 아마 뭐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특히 그 초량 이바구끼를 그 다음에 가면은 이 부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관광지도 있으니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 부산의 역사 속 모습도 함께 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이 닭 곱창 전골. 저는 이 메뉴를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 아니 64년이 됐다고 해서 1인분에 100원. 네. 지금은 막대사탕도 하나 못 사는 그런 가격인데 들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오래됐는지 체감이 확 됐습니다. 소곱창, 돼지곱창은 들어봤는데 닭 곱창 전골 꼭 먹어봐야겠네요. 맞아요. 요즘 사실 뭐 연탄 불 때는 곳도 잘 없다고 하죠. 연탄 직화구이 집까지 시간 여행 제대로 한 기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마 맛집 이렇게 오늘은요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음식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마지막 그 연탄구이 집에서 이걸 또 팔았던 것 같은데 최고의 스태미나 음식으로 몸이 뱀처럼 긴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장어, 2번 전어. 네. 기니까 이게 한자로 하면 네. 길 장자를 쓰겠죠. 뱀 이것, 갯 이것, 먹 이것 뭐 다양하죠. 맞아요. 네. 이거 스태미나 음식이다 보니까 꼬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정답과 사연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볼 텐데요. 우리 안전지킴이 창희 리포터가 마지막 안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소로 떠나서 4대 악성 사고 중에서 이 질식과 끼임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소중한 일터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안전지킴의 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선박 작업장입니다. 이곳에 4대 악성 사고의 위험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잡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지금 저 창희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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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산업 현장 4대 악성 사고, 추락, 끼임, 충돌, 질식. 그중 오늘의 작업장 조선소에서는 끼임 및 질식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조선소에 들어서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코로나19 방역.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온도 체크부터 방명록 작성까지 꼼꼼히 합니다. 깔끔하게 손 소독까지 준비 완료! 조선소 내부에서는 선박 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야, 정말 넓습니다. 정말 이곳에 진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지금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지킴의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재해가 없는 그날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의 안전 멘토 송석원 실장님.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여기서는? 이곳에는 보통 지게차, 크레인, 도소차 등 운송 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와 벽면 사이,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끼이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선박을 건조를 하다 보니까
건조 선박 내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용접 작업 또는 도장 작업을 할 때 질식, 화재 폭발의 어떤 위험성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면 안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시죠. 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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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조선소에서는 대형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곳곳에서 크레인 장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뭐 크레인 장비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선소다 보니까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겐트리 크레인, 뭐 천장 크레인 등 많은 다양한 종류의 크레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고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나겠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나요? 이런 지금 600톤 크레인이라든지 저희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크레인들은 큰 중량물들을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중량물들을 취급을 할 때에는 와이로프라든지 달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는 저런 블럭이라든지 또는 구조물들, 부재들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크레인 사고는 많은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죠. 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 시 경보 울리기와 작업 지휘자 배치는 필수. 자, 지금 사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크레인 정지할게요. 자, 주행 슬로로 주행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크레인 사고. 크레인을 이용해 근로자가 직접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미리 작업 계획서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하며 안전벨트 사용은 필수겠죠. 그리고 크레인 작업 시 1일 안전 점검은 의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으로부터 크레인이 안전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게차는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까? 이 지게차가 후진을 할 때 뒤에 있는 작업자들을 또는 화물을 발견을 하지 못해서 뒤에서 충돌이 되거나 또는 끼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예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가 부재를 운반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특히 또 높은 그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재들은 운반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운반을 할 때에는 지게차가 반드시 후진으로 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작업 지휘자, 유도자를 배치를 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선박 작업 중에 또 가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려면 또 내부 작업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부 작업을 하다 보면 질식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선박 내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르곤 용접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 탱크 내부 용접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절단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곤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소 같은 무색 무취의 불활성 가스가 유출이 되면 산소 결핍이 되어서 수초, 수분 내에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선박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들어갈 방법? 아닙니다. 밀폐 공간에 출입을 할 때는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출입을 해야 합니다. 절대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 장소임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가스는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아르곤이라든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환기 조치를 반드시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가스 농도 측정을 해서 안에 있는 자연성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산소 농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예, 일단은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우리 코로나 마스크 착용하고 저희들이 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이곳. 혹시라도 내부에서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 쓸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선박 내부에 들어오니까 지금 용접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여기 막 하얀 뭐 연기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예. 정말 이거
마스크 꼭 필수네요, 진짜. 예, 작업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겠지만 작업장 전체의 환기를 위해서는 지금 옆에 보이듯이 환기팬을 가동을 하고 전체 실내 공기를 환기를 해야 됩니다.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지는 죽은 공기. 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지금 제가 산소 농도 모니터를 착용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해서 지금 이 공간 내에 산소가 21%보다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 알람을 울려주게 됩니다. 아, 그럼 급히 밖으로 나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장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밀폐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자들은 이러한 산소 농도 모니터를 착용을 하고 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송기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지킴이 창이 오늘 마지막 편인 질식재해, 끼임재해에 대해서 예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야말로 이 밀폐 장소는 예외 없는 사망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되었고요. 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끼임, 질식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4대 악성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회사부터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오늘 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및 질식재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4대 악성 사고가 싹 사라지고 소중한 일터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필수 안전 수칙 꼭 지켜나갑시다. 네, 오늘 만나본 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본 이 사고 외에도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만나온 이 4대 악성사고 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충돌, 추락, 끼임, 질식, 예방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각별히 신경 써야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창희 씨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질식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 선박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치사율이 90%를 넘는다고 하니까 작업장에 출입하시기 전에는 꼭 산소 농도 체크하시는 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런 질식 사고가 일어나면 동료를 구하려는 급한 마음에 따라 들어가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고요. 예방법도 평소에 숙지를 잘 해둬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지킴이 창희우 씨와 함께 산업재해 4대 악성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 잘 지켜서 더 이상의 사고 없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말 무더위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 먹으면 좀 든든하다 싶으시죠? 네. 최고의 스태미나 음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몸이 뱀처럼 긴 이 생선 뭘까요? 자, 1번은 장어고요. 네. 2번은 전어입니다. 그래요. 요거로 뭐 탕도 먹고요, 구이도 먹고, 덮밥도 먹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거, 어떤 이것 가장 좋아하시는지 다양한 사연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정답과 사연은 카카오톡 채널 K의 생방송 투데이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1분 25초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마지막 코너 만나볼 텐데요. 여름철 보양 음식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저는 여기서 장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이 백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 충남 부여에서 49년 전통의 장어 요리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노장을 찾아 도착한 곳은요,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 부여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노장의 비결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화려한 연꽃이 반겨주는 이곳에서 최희정 리포터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먼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나는
백제의 공주 부여주다. 온 백성들은 들으라. 이 부여주가 왔다고. 오늘은 여름철의 보양식인 전통 맛집을 찾아가 볼까 한다. 함께 가시지요. 예로부터 부여하면 맛 좋은 음식들이 풍성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노장의 가게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부여 관청인가? 공주님 거기 잠깐 서주십시오. 발열 체크 좀 하겠습니다. 공주님도 예외가 공주도 없죠. 예외일 순 없지. 발열 체크를 하시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발열 체크도 하고 방문 일지까지 꼼꼼하게 쓰는데요. 공주님이 협조를 잘해주시네요. 공주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시오. 어허, 이러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구만. 그 덕에 안심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나는 백제의 공주 부여주다. 어허, 인사를 안 하느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부여 사람들은 꼭 이 시기에 먹어야 되는 보양식이 또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백마항에 가면요, 여름철만 되면 그 물고기를 먹으면 아주 기운이 불신 나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부여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은 보양식으로 그 음식을 꼭 찾아요. 이 집은 3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부여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름에 항상 먹는데요. 이 집 진짜 맛있거든요. 기름 꼭 가보셔요. 넘쳐 꼭. 보이십니다. 힌트를 듣고 찾아온 곳, 입소문이 자자한 오늘의 노장 가게입니다. 야, 부여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일단은 여기 감독님 100년 가게.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 있는 집이라는 거 확실히 지금 알아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계신가요? 장어. 장어? 예.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 49년 전통의 장어구이로 대를 이어오고 있는 노포인데요.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부여의 사내 진미는 모두 모아놓은 것처럼 풍성합니다. 야, 이게 바로 49년 전통의 장어 한상 차림인데 맛있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장어를 보니까 일단은 백마강에서 진짜 이 장어를 잡으셔서 파신 거예요? 민물 게도 있었고 또 뭐 붕어, 잉어, 장어 하여튼 백마항에 메기 이런 종류 많은 생선이 있었는데 지금 근데 일단 하구뚝이 막혀 있어서 자연산 보기는 좀 어려워요. 1972년 처음 문을 열어 2대와 3대가 함께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노장 가게. 창업주 김순아 할머니로부터 시작돼 부소산 밑자락과 낙화암을 사이에 두고 백마강을 바라봤던 자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맛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깻잎? 일단 푸짐하게 한 입 맛보기로 하는데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려 맛봅니다. 최혜정 리포터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장어의 감격스러운 맛. 우와. 그렇게 한 점 두 점 계속해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장어. 말도 없이 계속 먹기만 하는 혜정 리포터.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 아닌 것 같다. 맛있다. 일단 먹고 할게요. 너무 맛있네. 왜? 맛있다는데 먹게 냅사두지. 우리 다 같이 먹고 시작하죠. 그래요, 다 먹고 시작해. 일반 이게 사실은 장어를 잘 먹고 잠시 모두가 함께하는 먹방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맛있었나 봐요. 시청자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다시 노장의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부드러운 살과 양념의 조화, 바로 이 주방에서 탄생됩니다. 그런데 일반 장어구이와는 굽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들 눈치채셨나요? 근데 저희는 다 구워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 다른 장어집은 초벌로 나간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잘라서 맞아요. 손님들이 옆면으로 세워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구워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구워요. 손님들이 구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 잘라서 여기서 다 잘라서 옆면까지 다 익혀서 가야 돼요. 와, 아니 이 날 더운 날에는 엄청 더 번거로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생일이 7월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들이 그러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더위를 안 탄대요. 진짜. 그런데 쟤는 장어를 100인분을 구워도 땀이 안 나. 아 진짜로 땀이 안 난다니까. 참 별꼴이요. 아무리 뜨거운 열기라도 땀이 안 난다는 장어 굽기의 달인 3대 사장님. 운명이신가 봐요, 1차로 진짜. 노릇노릇 장어를 구워준 다음 사장님의 비법이 더해진 매콤달콤한 양념옷을 입힙니다. 그래야 진한 양념이 장어 속까지 깊숙이 배인다는데요.
양념 옷을 입은 장어는 다시 열 맞춰 줄 맞춰 가지런히 올려둡니다. 한 번 더 구워서 나가야 되니까. 아, 또 구워요? 네, 한 번 더요. 여기에 노장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 근데 장어를 일주일 가르쳤더니 나보다 더 잘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이대가 친정어머니한테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 아들도 나를 보고 가게를 보고 손님이 먹는 거를 보고 다 자기가 그걸 다 터득을 했었던 거야.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특하죠. 3대 사장님이 함께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메뉴도 있습니다. 젊은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장어덮밥인데요. 일본 한 지방의 음식을 벤치마킹해 자신만의 메뉴로 탈바꿈시킨 거라고 하네요. 장어덮밥은 이제 기름기를 쭉 빼서 담백한 맛을 살려야 돼서 장어를 굽고 찌고 다시 굽고 이 방법.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최상의 맛을 잡아내기 위해 굽는 방법은 물론이고 소스 개발에도 힘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장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특유의 민물장어 비린내를 최소화하고 영양분은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49년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맛은 일반 데리야끼 소스랑 비슷할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이제 장어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노장의 비결, 바로 대중화된 맛을 찾기 위한 연구와 노력인데요. 4번 정도 굽고 양념을 묻히고를 반복하면 바로 손님상에 나갈 화려한 비주얼이 이렇게 탄생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개발한 메뉴 덕에 손님들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신랑한테 밥상 차려주는, 아들한테 밥상 차려주는, 또 시아버지한테 밥상 차려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태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100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 자릿수. 예.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 열정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그 깊은 전통의 맛도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노장의 생존 전략을 알아보는 노장의 비결이었습니다. 와, 3대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충남 부여의 장어구이집입니다. 사실 민물장어는 뭐 이게 값도 제법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굽다가 잘못 구워서 이 껍질 붙어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렇게 3번씩 대신 구워주는 정성의 아마 100년 가게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 개발한 양념까지 정말 이 연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5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됐으면 장어구이에만 좀 힘을 쏟을 법도 한데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장어덮밥은 좀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장어덮밥 한 그릇 하면은 정말 이 9월을 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죠. 장어 뭐 탕으로도 많이 먹고요. 덮밥, 구이로도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도 장어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외국 조리법은 더 다양한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이나 소금으로 비린내를 없애서 먹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또 특이하게 이 장어로 젤리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 젤리하면 이상하지만 또 편육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젤리는 별로 구미가 안 당기는데요. 편육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구이랑 덮밥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49년 전통의 장어 요리집 만나봤고요. 이제 뭐 오늘의 퀴즈 정답 모두 다 아시겠죠? 네, 오늘의 퀴즈 정답도 바로 장어죠. 1번이었습니다. 네. 장어 즐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저희가 오늘도 3분 뽑았습니다. 우리 김종우 님도 장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남겨주셨네요. 양념구이 보니까 네. 먹고 싶더라고요. 자, 김한 님은요. 내일 첫 출근하시는데 장어 먹고 힘내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이야, 화이팅입니다. 9월에 이 시기에. 출발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천병무님, 연탄불에 구워 먹는 장어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연탄불에는 또 이 먹장어 아니고 껌장어라고 해야 맛이 살죠. 그것도 맞아요. 먹어주면 너무 맛있죠.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8월이 다 지나갔고 이제 네.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와. 남은 한 해는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 생방송 투데이는 내일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분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